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투자클럽의 윤시영 이사입니다. 자, 2019년 9월 20일이네요. 이제 또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날씨는 구름이 끼었군요. 네, 추워지고 구름이 끼고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아침에는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서 배당주를 조금 얘기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역시 꼼짝도 안 하죠. 예. 보시면 배당주들 얘들이 배당주예요. 전형적인 배당주입니다. 자 볼게요. 종목 대성에너지, 그 다음에 진양홀딩스, 인천도시가스, 창의엔탄올, KDM 보십시오. 거의 거의 꼼짝도 안 하죠. 자, 이 주식들의 성격은 특징은 거북이입니다. 거북인데 이런 거북이도 한 번씩 미친 척을 하고 발딱 뒤집어지는 날이 와요. 그런 거를 한번 노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아침에 제가 말했던 고배당주, 밀집주, 이제 매집 패턴. 지금 호가창 쭉 보셔다시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했는데, 그래요. 역시 호가창이 그렇습니다. 자, 배당을 받는데 한방 빵 한번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기대해 보는 거죠. KDM, 장애에탄올, 뭐 갑자기 대선주 엮여가지고 빵 나올 수도 있고요. 인천도시가스 갑자기 뭐 도시가스 정책 바뀌어서 빵 나올 수도 있고요. 진양홀딩스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빵 한 번씩 나오죠. 그럴 때 한번 정리를 하고 나오는 전략 플러스 배당을 받는 전략, 요 두 가지 전략으로 좀 느리게 안전하게 가시고 싶은 분들의 투자 스타일로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마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90까지 올라왔네요. 역시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선물 지수, 선물을 사서 올리는 건지 현물을 사서 올리는 건지 그냥 시장이 올라오는 건지 어쨌든 저쨌든 주식시장은 지금 선물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 순매수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꾸준히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죠. 아무래도 달러 캐리 트레이드, 뭐 엔 캐리 트레이드, 뭐 와타나베 부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 자금이 국내 자금에서 해외 자금이 또 유입되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뜨거운 바람이죠. 이제는 so hot money, so hot money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so hot money의 자금의 성격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대형주, 금융주, 은행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뭐 이런 굵직굵직한 사이즈가 큰 아이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역시 바이오 쪽에도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왁구가 큰, 사이즈가 큰 아이들 위주로 움직임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 왕자의 게임. 지금 이제 바이오 시장, 지금 시장의 흐름은 뭔가 이 대세적인 바이오의 어떤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왕좌의 게임, 셀트리온이 다시 바이오의 왕좌로 등극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선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보시면 조금 얘기가 좀 가볍지 않나, 좀 약간 수박 겉핥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도대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뭐 삼성전자를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있죠.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오너도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도 있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의 애널리스트와 저와 세 명이 이제 만난 겁니다. 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세 명한테 뭔가 어떤 A라는 고객분이 물어보신다면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재용 회장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널리스트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모간 스탠리의 헤지펀드 매니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네 명, 이 스타일이 제가 네 명으로 좀 구분지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똑같이 얘기할게요. 서정진 회장. 자, 서정진 회장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투자했던 테마섹은 이 셀트리온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38만원짜리가 17만원까지 왔었을걸. 그 다음에 셀트리온 애널리스트는 이 38만원짜리 주가가 17만원까지 올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이 주가가 38만원짜리가 17만원까지 올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자, 이 4명의 어떤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요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선 대주주, 오너, 회사의 오너는 이 셀트리온을 이제 창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경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겠죠. 그렇죠? 셀트리온에 대해서 모든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는 이 회사만 주구장창 눈이 뜨면 이 회사만 보는 회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는 이 회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이 주식을 사냐 마냐, 사냐 맨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고, 자금 운용가, 운용력. 그다음에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제 고객들, 저희 VIP 회원님들이라든지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투자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성격이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애널리스트보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정진 회장보다도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는 저랑 조금 비슷한 스타일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자금의 성격, 이제 좀 자금의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장 셀트리온, 두 사람이 아니죠. 서정진 회장이 1등, 그 다음에 2등이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3, 4등이 저랑 그 펀드 매니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오히려 그 셀트리온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중에서 셀트리온 주주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 코멘트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어떤 시세의 흐름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성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 종목이 셀트리온이란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0만원 이상 됐을 때는 너무 고평가이지 않나,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냐 라는 게 종합적으로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각종 다양한 흐름에 따라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조선업, 뭐 대한민국 경기, 그 다음에 바이오 시장의 흐름, 뭐 각종 뭐 워렌 버핏의 아저씨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다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서정진 아저씨 얘기도 들어보고, 애널리스트 얘기도 들어보고, 펀드 매니저 얘기도 들어보고, 대주주 얘기도 들어보고, 이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분 얘기도 들어보고, 저희 고객분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셀트리온은 좀 고평가 상태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인 거죠.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한 통달한 종목 전문가는 아니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을 때 좀 다소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나 뭐 긍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이 뭐 정확하게 그 기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의견을 내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제가 분석을 더 많이 하면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되겠지만, 저도 이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수많은 2200개의 기업을 다 한 종목에 대한 애널리스트도 종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다 하기는 힘들고,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저도 이제 깨달은 바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지만 또 가벼운진 않게, 네, 그렇게 좀 그런 좀 오묘한 주식만의 오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위주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뭔가 종목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을 확실히 좀 얘기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뭐 주주님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제 영상을 보고 나서 야, 너 셀트리온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뭐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맞습니다.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예, 이게 얘네들이 무슨 약을 만드느냐, 뭐 이 정도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들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으로 꺼낸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어떤 이유든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냈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결국엔 주가는 이 모양이 돼 있습니다. 예, 그쵸? 예, 그리고 나서 지금도 최근에도 다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께 이 셀트리온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노 나가서 수익이 나면 되니까.
어쨌든 저쨌든 셀트리온을 가지고 예, 여기에 산 사람은 다 좋은 회사예요. 그쵸? 15만원에 산 사람은 벌써 10% 이상 수익 나고 좋은 회사예요. 근데 여기 산 사람은 21만원에 산 사람은 다 안 좋은 회사입니다. 주식이 웃겨요. 이게 웃긴 게 아니 15만원에 산 사람은 좋은 회사 셀트리온이고 20만원에 산 사람은 이런 XX 같은 회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주식이 얼마냐 라는 거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올랐다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지금도 뭐 매일 떨어지면 그럼 그 회사는 안 좋은 회사입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매일 요즘에 최근에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는 진짜 최고의 회사고, 오늘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CJ제일제당 한번 볼게요. 지금 40만원에서 CJ제일제당이 얼마야 지금. 엄청 비참하게 돼 있죠. 뭐 거의 50만원에 육박하던 CJ제당이 46만원까지 갔던 CJ제당이 23만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CJ제일제당은 지금 안 좋은 회사고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일까요? 그건 아니죠. CJ제일제당도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뭐 비비고 지금 만두 맛있다고 난리죠. 한선 만두, 뭐 김치 만두, 무슨 뭐 그다음에 CJ 김치들 맛있다고 난리고 다 맛있대. 근데 왜 나쁜 회사가 됐지 어느 순간? 그렇죠. 실적이 나빠지면서 이 회사는 지금 투자자들이 다 욕만 하는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게 주식이에요. 그럼 CJ제일제당에서 또 윤희사 너무 많은 게 뭐가 있는데, 맞아요. 제가 CJ제일제당에서 디테일하게 이 회사가 뭐 만들고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러면 왜 모르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굵직굵직하게 제가 CJ제일제당 회장은 아니고 그다음에 영업본부장도 아니지만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바는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라는 섭리,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로도 주식 투자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터 린치가 엄청난 펀드 매니저였는데요. 그 피터 린치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그 투자 조언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마트 가서 상품 너무 좋아 이거 죽이는데 그렇게 본 상품을 사서 투자 수익을 뭐 100% 1000% 수익 낸 그런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게, 주식이 그렇다면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의 만류의 인력 법칙 다들 아시죠? 그러면 그 뉴턴은 주식 투자에서 대박을 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완전 머리만, 완전히 애널리스트. 그럼 애널리스트들은 다 최고의 부자가 됐겠죠. 그렇죠? 주식 애널리스트는 최고의 부자가 됐을 거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그 회사의 모든 주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라는 게 엄청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세상에서 뭐 정신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투자입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이유도 힘드니까, 어디 좀 물어볼 데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윤희사연하고 좀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희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또 틀리기도 하고 맨날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제 말이 절대적으로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주식이라는 건 한두 명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만 지금 몇백만, 지금 500만 개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에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우리 주식을 살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맞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냥 시작부터 저의 말은 100% 맞을 수 없어요. 예. 어느 정도 저도 이제 확률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식 관련된 조언가나 전문가는 뭐 마찬가지, 뭐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죠. 본 의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애널리스트의 모든 내용에, 그러면 오로지 눈만 뜨고 삼성전자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삼성전자 주가를 못 맞추는데, 그쵸? 그쵸? 웃기죠? 그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보시면 다들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가 삼성전자 6만원 7만원이에요 6만 7만원 가나요? 얼마 전에 뭐 어떤 종목 목표가 2,500원인데 벌써 2,700원이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애널리스트는 목표가가 지금 2,500원인데 지금 주가가 2,600원, 2,700원 가 있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나온 리포트가. 그럼 걔는 눈만 뜨면 그 종목만 분석하는 사람인데 그거조차도 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현상, 뭐 지금 최근에 뭐 이래서 이런 것들, 아프리카 관련주들, 뭐 누가 이걸 예상했겠어? 누가 지금 아프리카 열병, 돼지열병
나올 거라고, 이 백강소재가 이렇게 날아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 한다는 거죠. 백강소재 애널리스트도 과연 알았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항상 오픈 마인드, 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고집피면 안 돼. 고집피. 내가 이게 전부다, 이게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오픈한 마인드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또 새롭게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셀트리온이 또 새로운 이 왕좌의 게임에서 바이오주의 리더로서 대장주로서 가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시장을 어떤 컨트롤하는, 컨트롤의 어떤 핵심적인 종목으로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성SD, 삼성생명, 그 다음에 금융주들, KB금융, 하나금융, 기업은행,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현대차, 뭐 그 다음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있죠.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어떻게 축이 되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좀 시장을 끌고 나가면서 선물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그런 도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제가 맞냐 틀리냐, 마찬가지로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예, 제가 무조건 맞다, 저의 어떤 분석력이 100%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본 바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제 의견을 좀 참고하시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방송을 한다 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뭐 그동안 많은 방송들을 했는데요, 제 방송에 대해서 좀 약간 변명 아닌 변명, 예, 뭐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앞으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도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셀트리온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셀트리온 애널리스트, 그렇죠? 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제 그 셀트리온 애널리스트와 셀트리온 대주주가 생각하는 셀트리온을 제3자에서 이렇게 밖에서 바라봤을 때 이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그래서 판단을 해서 저는 그 판단을 저희 VIP 회원님들에게 제 판단에 대해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셀트리온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은 오히려 그 셀트리온의 애널리스트와 셀트리온 회장,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더 많이 종목을 알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근데 왜 개뿔도 모르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개뿔도 모르지만 그런 흐름, 어떤 주식의 흐름, 지금 시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수급의 변화, 그 다음에 차트의 모습, 뭐 이런 주식적으로, 그냥 주식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좀 그렇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일목균형표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을 기준으로 채널을 형성해서 후행스팬과 선행스팬을 지지를 받으면서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그 다음에 연기금의 수급, 누가 사고 있나, 호가창의 흐름, 호가창을 오랫동안 많이 지켜보다 보면 어떤 상승하는 호가창이 있어요. 그리고 하락하는 호가창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건 상승하는 호가창인데, 캔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횡보하다가 이 상단을 돌파하면 박스 돌파 올라가던데, 이런 많은 경험을 토대로 셀트리온을 사야 되겠는데, 이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다 라고 좀 보시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에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에 디테일하게 뭐가 있는데 그거 알아? 물어보시면 저 모릅니다. 네,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야가 있고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게 제 업이죠.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분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매수 신호를 나가고, 매도 신호를 하고, 또 적절한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준선 전환선이 이탈되고 이 일목균표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수급창이나 호가창을 보고 최근 흐름 보고, 그 다음에 전체의 글로벌 시장 봤을 때 이거 좀 빠질 것 같은데 손절할까요? 손절하고 매도 신호하고 좀 지켜봅시다.
그러고 나서 뭐 다시 빠졌을 때 다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다라고 좀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속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이런 거죠. 이제 요런 게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이 장대 양봉을 오늘 이제 장대 양봉으로 감싸고 갈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그 이후에 본 적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적으로 기업의 어떤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하루 만에 장대 양봉으로 감싸고 그 강력한 힘으로 치고 나갈 때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을 돌파해 나갈 때 이럴 때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저희 투자 어떤 DNA에 이제 인식이 되고 그 인식됐던 흐름이 이제 매수 신호가 나가고 그 매수 신호를 받아서 주식을 산 저희 VIP님들이 고맙다고 얘기하고 저는 그 일로 월급을 받고 먹고 살고 있고 뭐지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관련된 서적을 읽고 뭐 주식 기술적인 서적, 뭐 그다음에 뭐 수급적인 서적, 뭐 심리적인 서적, 뭐 이런 어떤 주식에 관련된 책을 읽지 이 셀트리온 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 주장창 파고들지는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영향력,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영향력들로 인해서 우리 나머지 주식들, 개별 주식들, 뭐 CJ 그룹주, 뭐 고배당 가치주, 바이오 제약주, 뭐 이평선 정배열주, 뭐 이런 모든 주식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다가 이제는 사야겠구나. 그래 이제는 뭔가 팔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 마감이고 해서 뭐 좀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날씨는 이제 거의 뭐 오늘은 뭐 개인 뭐 그렇게 쫙 피는 날씨는 아닌 것 같네요. 주시장은 괜찮습니다. 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 시향도 많이 지금 요즘에 코멘트 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좀 마감 시향도 또 마무리 잘해서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좀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항상 고마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께 오늘 좀 감사함에 대해서 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